층간소음의 고통은 유명한 판사도 자범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 있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스스로 층간소음위원회를 만들어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고 있지만 판사도 검사도 층간소음을 겪어보면 답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뉴스입니다. 이런 심각한 문제를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해결이 되겠습니까? 친절한 생활 연구소에서는 아파트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파트에 살거나 아파트 관련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는 현대 도시 생활에서 심각한 갈등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인명사고가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2021년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는 층간소음으로 인해 아랫집과 윗집 주민 간의 칼부림 사건이 발생하여 두 사람이 중상을 입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층간소음 문제가 단순한 불편을 넘어서 생명과 안전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예전에 판사로 유명했던 창원지법의 이정열 부장판사의 사례를 보면 층간소음이 얼마나 개인을 망가지게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전 판사는 아파트 위층 주민과의 층간소음 문제로 격렬하게 다툼을 벌인 끝에 감정이 격해져서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위층 주민의 차량 손잡이에 접착제를 넣고 타이어를 펑크내는 행위를 하였으며 이 모습은 CCTV에 고스란히 녹화되었습니다. 이후 그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지만 이 사건으로 그는 판사직을 그만두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탄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층간소음에 대한 처벌 규정은 명확하지 않지만 반복적인 층간소음으로 인해 발생한 민원에 대해서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21호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의성이 인정되어야 할 뿐 아니라 소음의 정확한 정도와 출처를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생활하면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이 처벌로 이어지기는 어려운 구조입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법 제4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지만 지방분쟁조정위원회가 아예 없는 곳이 대부분이고 절차가 복잡하고 강제력이 없어서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즉 있으나 마나한 법이라는 거죠. 층간소음이 반복될 경우 피해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주민들끼리 구성한 층간소음위원회에 민원할 수 있지만 나라에서 해결 못한 일을 관리소나 분쟁조정위원회가 해결할 수 있을 리가 만무합니다. 실제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분쟁조정위원회는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서 소음의 발생 원인을 조사하고 주민 간의 중재를 시도할 수는 있지만 강제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기 어렵습니다. 이와 반대로 아랫집에서 반복적으로 윗집을 찾아가서 소음 문제를 제기하려고 시도할 때에 이는 스토킹 범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018년 대법원 판결 사건을 보면 아랫집 주인이 윗집 주민에게 지속적으로 찾아가 소음 문제를 제기한 결과 윗집 주민이 심리적 고통을 느끼게 되었다고 판단하여 스토킹 범죄로 처벌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개인이 취할 수 있는 행동이 법적으로 제한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결론적으로 층간소음 문제는 단순한 소음 문제가 아니라 감정적이고 법적이며 사회적인 복합적 문제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나 국토부 등 우리나라 전체의 합의를 통해 층간소음 문제 해결의 방안을 반드시 논의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친절한 생활 연구소 김도영 소장 김 소장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해놓으시면 좋은 정보 계속 보실 수 있습니다.